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1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뭐 이런저런 의혹이 있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 어제 해명을 했는데 근데 그 해명에 또 다른 의혹이 있고요. 그거 외에 다른 의혹도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입가경 파면 팔수록 이상한 의혹들이 그리고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자, 뭐 벌써 뭐 낙마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뭐 그건 성급한 얘기고요. 과연 어느 정도인가 이런 부분에 관한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우선 빌린 돈 의혹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빌린 돈이라는 거는 과거에 본인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도 그 돈을 빌린 돈이라고 항변을 했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또 11명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빌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빌렸다고 주장을 하고요. 그러더니 어제 페이스북에는 또 갚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흔적은 없습니다. 자, 우선 받고 있는 게 2004년에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수수한 게 드러나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언론이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이라고 쓰더라.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런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죠. 아마 징역 8월을 언론에서 잘못 쓴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추징금을 2억 이렇게 됐으니까 이 추징금 다 냈겠죠. 그런데 2009년에 또다시 불법 정치자금 7억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제 기소가 돼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추징금 7억 2천만 원. 근데 이거는 2심에서 벌금 600만 원으로 감형이 됐다고 합니다. 아마 이때 빌린 돈이었다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사청문 요청서에 보면 1억 4천만 원의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제 오후에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그때 그 형벌이 무거웠고 제게는 큰 교훈이 됐다. 정치, 경제, 가정적으로 어려운 야인의 시간이 길었고 왜냐하면 피선거권 상실이 됐으니까 그 과정에서 다른 길을 가게 된 아이들 엄마가 아이들 교육을 전담해 줬다.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은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다. 당의 공천에서도 그러한 점이 감안됐다. 공천이라는 건 이번에 2020년 그러니까 작년 거 말고 2020년 공천을 얘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천을 받았다. 다 클리어돼서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선 표적사정이라는 거예요. 표적사정이라는 게 아니 뭐 원래 뭐 사정행 수사할 때는 표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과거에 그 김영삼 정부 시절에 박철원 전 정무장관이 처음 만들어낸 말입니다. 표적사정. 근데 이게 적절치 않은 단어인 것이 아니 사정을 하는데 표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처음부터 자기로 정해놓고 범죄 혐의가 없는데 털었다 이런데 범죄 혐의가 없는 것을 과연 법원 1심, 2심, 3심에서 다 유죄로 인정했겠느냐. 그건 뭐 상식에 맡기면 된다. 더군다나 자기가 빌린 돈이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표적사정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표적이 됐든 어떻게 됐든 뭐 국회의원 정도 되면 뭐 검찰의 표적이 다 될 만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아마 표적사정이라는 게 2004년 걸 얘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 노무현 정부였었죠. 그 전에 2002년 때 정몽준의 국민통합 21 여기에 김민석 의원이 참여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되니까 노무현 정부가 자기를 표적으로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을 수사해서 이렇게 유죄를 받게 했다.
뭐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글쎄, 그건 뭐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여하튼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정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표적 사정을 따질 계제는 아니다. 뭐 당시에 그 직접 수사했던 검사, 이번에 청문회 본인이 뭐 좋다고 하니까 한번 불러서 정말 표적 사정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없는 거 조작했는지, 뭐 이런 거 한번 따져보면 좋겠다. 자, 아들이 이제 표절 예방 동아리를 고등학교 때 만들어서 거기서 이런저런 이제 뭐 표절 예방 교육 뭐 이런 걸 주장했다고 하는데, 뭐 그것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강득구 의원이라는 민주당 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김민석 아들하고 똑같은 주장을 담은 법안을 발의를 했고, 여기에 김민석 의원은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거 명확하게 아빠 찬스로 보입니다. 이걸 스펙 삼아서 혹시 대학 입시에 활용한 것 아니냐. 더군다나 강득구 의원이 자기 김민석 의원 아들과 잘 안다 이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득구 의원이 2020년 총선에 처음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단 걸로 아는데, 글쎄 어떻게 김민석 의원의 아들을 자기가 잘 알게 되죠? 이것도 궁금한 부분이고. 자,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어저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학 진학 원서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거는 근데 자기가 이거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유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희한하죠. 고등학교 때 아들이 열심히 해서 만약에 이런 업적을 낳았고 그게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강득구 의원이 그걸 본뜬 법안을, 주장을 거의 그대로 담은 법안을 냈다고 한다면, 그 뭐 떳떳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그걸 왜 스펙에 활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권유를 했을까? 이 말도 사실인지가 불분명하지만 본인이 또 권유해서 그걸 대학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다? 그것도 궁금한데 뭐 검증해 봐야 될 대목이다. 또 바로 2009년에 그 7억 2천만 원을 받은 사람들이 뭐 세 사람인가 한데, 그 중에 하나 강신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2017년에 다시 4천만 원을 빌린 거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페이스북에 해명을 했습니다. 사적 채무가 있고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데 썼고, 벌금, 세금, 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 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 대출받아 전액 상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이게 인사청문 요청안에 요 설명이 딱딱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보면 2023년 5월인가요? 그때까지 상환하도록 돼 있다 외에 만기 연장했다는 얘기가 없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액 상환했다는 얘기가 거기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과연 맞느냐?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또 보도가 있는데, 채널A 보도인데, 2018년 4월 5일 하루에 무려 11명한테 1,000만 원씩 빌려서 차용증을 다 써줬다고 합니다. 2017년에 빌린 게 아니고 18년에 빌린 모양이군요. 그리고 만기 시점은 전부 다 그로부터 5년. 그러니까 2023년이죠. 근데 연장한 증거가 없고, 더군다나 그 중에 한 사람하고 채널A가 통화를 했는데 그 사람은 이야기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김민석은 다 갚았고 연장했고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할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김민석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해야 마땅한 거죠. 김민석 의원이 이미 페이스북에다가 다 글을 올렸는데, 그런데도 이야기할 게 없다고 한 걸로 봐서는 여기에도 또 뭔가 숨겨야 할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자, 또 TV조선에 또 다른 의혹이 나왔습니다. 김민석 의원의 아들이, 총리 후보자의 아들이 2023년 6월부터 해서 7개월간 홍콩대에서 연구 인턴, 그 다음에 공동 저자 경력 뭐 이런 것이 있다고 본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김민석 의원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TV조선이 또
그 김민석 후보자 아들이 다닌 그 고등학교에 물어본 모양입니다. 고3인데 6개월 넘게 해외에서 인턴을 한 게 맞느냐? 그런 휴학 제도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해외에서 인턴 활동을 해도 휴학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럼 뭐냐 도대체? 응? 그럼 이제 여기서 의문이, 자, 우선 홍콩 대학에서 고교생을 대상으로 인턴 과정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 더군다나 이 해당 고등학교에서는 휴학이 안 된다는데 그러면 그냥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간 건지 아니면 그냥 결석을 했는데 퇴학 처리가 안 된 건지 뭔지 뭐 도대체가 뒤죽박죽이다. 도대체 어느 하나는 거짓말인 것 같은데, 이런 의문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뭐 서울법대 무슨 왜 인턴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입시 비리, 뭐 무슨 연구소인가요? 그거하고 거의 닮은 꼴이 돼가는 상황이다. 뭐가 맞는지 도대체. 그래서 자, 우선 의혹 자체가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거는 뭐 그렇다 쳐도 2018년에 빌렸다는 1억 4천만 원, 그 빌려준 사람들과의 채무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이유가 뭐냐, 그리고 갚았다고 본인은 주장하는데 왜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야기할 게 없다고 지금 얼버무리느냐, 여기에 대한 해명은 과연 맞느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법안 발의했던 부분이 과연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이 맞느냐, 그 전에 또 뭐 표적사정 여부도 맞느냐, 또 하나 이제 아들의 홍콩대 인턴, 이건 사실이냐, 어디까지 사실이냐, 해명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고, 특히 빌린 돈 부분은 잘 해명이 안 된다. 이런 점에서 물론 이제 앞으로 청문회를 할 겁니다.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추궁을 할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의혹들이 얼마나 해명이 될지. 근데 청문회에서 본인이 부인해버리면 해명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또 뒤집어 엎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국 사태에서 봤듯이 결국 수사로 밝혀내야 할 문제다. 해외 홍콩대 인턴 문제, 그 다음에 뭐 강북구의원의 뭐 법안 발의, 뭐 그거는 뭐 그게 과연 입시의 스펙으로 활용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확인해 봐야 되죠. 그 뭐 김민석 후보자 어렁뚱땅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빌린 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지금 벌써 말을 맞출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불러서 조사하다 보면 과거 증거 기록 뭐 이런 거 맞추다 보면 그 또한 진상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국무총리로 취임할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 점입가경이다. 의혹이 나왔을 때 하나 둘 해명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큰 의혹을 쌓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